칠판에 숫자 하나. 750만. 윌슨 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경력의 석학. 그의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유럽이 4년간 쏜 포탄이 400만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가 750만 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 2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레이엄 리드는 계산기를 떨리는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아니라면? 교수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조건. 70년 전 폐허. 자원 제로. 인구 5천만. 국토 세계 109위.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12개국이 이 나라의 무기로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리드는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지나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작은 반도 하나.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레이엄 리드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 사회구조 분석 전공. 나는 감정을 믿지 않는다. 숫자만 믿는다. 국가는 데이터로 설명되어야 하고 이론은 검증되어야 하며 성공은 반복 가능해야 한다. 감정으로 설명되는 순간 그건 분석이 아니라 종교가 된다. 나는 7년간 62개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고 단 한 번도 내 이론이 틀린 적이 없었다. 그날까지는 2024년 가을 하버드 대학교 대형 강의실. 학점도 없는 공개 강의였는데 200명이 넘게 몰렸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고 다른 학과 교수들까지 와 있었다. 윌슨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40년간 국제 경쟁력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갑자기 은퇴한다고? 말도 안 됐다. 하지만 강의실 공기가 달랐다. 긴장이 흘렀다. 200명이 같은 방향만 보고 있었다. 칠판을. 오후 3시 정각. 윌슨 교수가 들어왔다. 손에 서류가 없었다. 40년간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 없는 사람이. 교수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곧장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다. 드득. 단 하나의 숫자를 적었다. 750만. 설명이 없었다. 교수는 숫자를 적고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750만. 인구인가? 예산? GDP?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펜이 떨어졌다.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다. 아무도 줍지 않았다. 교수가 입을 열었다. 포탄의 개수다. 숨이 멎었다. 교수가 다시 칠판에 적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 4년 소비량 400만 발. 현재 한 국가의 보유량 750만 발. 불가능했다. 유럽 전쟁보다 많다고? 한 나라가? 질문들이 쏟아졌다. 미국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러시아입니까? 아니다. 중국입니까? 아니다. 교수가 세계 지도를 펼쳤다. 작은 반도 하나에 빨간 점을 찍었다. 대한민국이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한국? 인구 5천만, GDP 세계 10위권, 자원 없음. 이론상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다. 이건 과장 아닙니까? 내가 물었다. 교수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리드,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3개월 전까지는. 등에 땀이 흘렀다. 1월인데. 교수는 지도를 가리켰다. 작은 반도. 분단된 나라. 전쟁이 끝난 지 70년. 이 나라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검색창에 입력했다. 한국 방산 수출. 결과가 떴다. 2024년 60조 원. 유럽 12개국. 전부 사실이었다. 여러분.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건
계산된 결과다. 나는 그날 내가 1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이론이 틀렸다는 뜻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교수가 다시 말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강의가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칠판에 남은 숫자 750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강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운 이론은 전부 폐기 대상이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온 질서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까지 한국을 변수로 계산한 적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모든 데이터를 검증했다. IMF 보고서, SIPRI 통계, 국제학술지. 전부 사실이었다. 두 번째 강의. 강의실은 더 꽉 찼다. 지난주보다 50명은 더 많았다. 윌슨 교수가 들어왔다. 이번에도 빈손이었다. 칠판에 새로운 숫자가 적혔다. 60조 원.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다. 교수가 말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약 450억 달러. 중위권 수준이었다. 역시 과장이었나? 나는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교수는 멈추지 않았다. 리스트가 스크린에 떴다. 폴란드 K9 자주포 672대.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48대. 핀란드 48대. 루마니아 54대. 노르웨이 K2 전차 54대. 나는 엑셀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국가명, 품목, 수량. 그리고 손이 멈췄다. 전부 같은 나라.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다. 유럽 12개국. 한국산 무기체계 의존도 83%. 83%? 폴란드 방공, 자주포, 전차 전부 한국산. 에스토니아 포탄, 자주포 한국산. 핀란드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한국산. 이건 의존도가 아니었다. 종속이었다.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하려면 한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잠깐만요, 교수님. 앞자리 학생이 손을 들었다. 이건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하게 구매한 거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다. 계약 기간 2024년에서 2045년. 총 21년. 일시적이 아니었다. 구조적이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안보 구조의 재편이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교수님, 방산은 방산일 뿐입니다. 이건 특수한 케이스 아닙니까? 교수가 나를 바라봤다. 리드, 자네는 계속 틀린 질문을 하고 있어. 어떤 뜻입니까? 방산만 보고 있으니까. 칠판에 새로운 단어가 적혔다. KSTAR. 핵융합 실험로. 1억도 48초 유지. 세계 최고 기록. 숨이 막혔다. 핵융합? 나는 급하게 검색했다. KSTAR 핵융합 48초. 2024년 9월 한국 KSTAR 1억도 플라즈마 48초 유지 성공. 기존 세계 최고 기록 일본 30초 초과. 전부 사실이었다. 포탄에서 태양으로. 교수가 칠판에 화살표를 그렸다. 군사기술, 과학기술, 산업기술. 한국은 포탄을 만들다가 핵융합을 했고 핵융합을 하다가 반도체를 지배했으며 이제 에너지 패권까지 넘보고 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다. 이건 성공 사례가 아니었다. 이건 위협 분석이었다. 리드. 교수가 나를 불렀다. 네, 교수님. 자네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아니야. 왜 우리는 이걸 예측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해. 입을 다물었다. 맞았다. 우리는 한국을 분석 대상에 넣지 않았다. 변수로조차 계산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을 성공한 나라라고 불렀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다. 하지만 틀렸다. 한국은 규칙을 바꾸는 나라였다.
그 순간 질문이 바뀌는 걸 느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왜 틀렸는가.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았다. 다음 시간까지 한 가지만 생각해오게. 성공한 국가는 많다. 하지만 기준을 다시 쓰는 국가는 드물다. 강의가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0명이 그대로 앉아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750만 60조 83%, 1억도 48초. 숫자들이 칠판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숫자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내 이론이 숫자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 번째 강의. 강의실은 더욱 꽉 찼다. 계단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윌슨 교수가 들어왔다. 칠판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이 나라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200년간 강대국이 되는 공식은 정해져 있었다. 교수가 칠판에 적기 시작했다. 자원 확보, 인구 증가, 산업화, 군사력 확장.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이 순서를 밟았다. 예외는 없었다. 교수가 멈췄다. 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교수가 전체를 가로질러 큰 X표를 쳤다. 한국은 이 전부를 무시했다. 새로운 리스트가 적혔다. 한국. 자원 없음 산업화 성공. 인구 5천만 기술 강국. 역사 70년 세계 최고 기록. 지리분단 국가 안보 수출국. 이론적으로 이 나라는 실패해야 맞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자리 학생이 물었다.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성공한 게 아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다. 한국은 규칙을 부쉈다. 숨을 참았다. 규칙을 부쉈다는 건 우리가 틀렸다는 뜻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다. 교수가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성공한 국가는 많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는 국가는 드물다. 펜을 놓았다. 손이 떨려서 쓸 수 없었다. 나는 40년간 이 이론을 가르쳤다. 교수가 칠판을 가리켰다. 자원이 많으면 강해진다. 인구가 많으면 시장이 커진다. 역사가 길면 안정적이다.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았다. 전부 틀렸다. 아니, 불완전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국가만 분석했다.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규칙을 부수는 국가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찬양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교수가 단언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내 마지막 강의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다. 40년간 가르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 침묵. 200명이 숨도 쉬지 않았다. 하지만 학자라면 틀렸을 때 인정해야 한다. 교수가 칠판의 이론 전체를 지웠다. 천천히. 완전히. 이론은 끝났다. 이제 현실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날 학생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 이론의 종말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강의가 끝났다. 결심이 섰다. 한국을 직접 봐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항공권을 예매했다. 서울행. 네 번째 강의. 윌슨 교수는 오래된 서류를 들고 왔다.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이야기를 하겠다. 스크린에 떴다. 1995년 프랑스 파리.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 ITER 비공개 회의.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미래 에너지 패권을 결정하는 자리였지. 회의실 지도가 나타났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큰 원으로 표시된 국가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 작은 점 하나. 한국. 한국 대표단이 참여를 요청했다. 핵융합 공동연구에 참여하겠다고. 교수가 잠시 멈췄다. 회의실 반응은 웃음이었다. 펜을 쥐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다. 연구 인력이 있습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다. 육성 중입니다.
기초기술은요? 학습 중입니다. 그때 독일 대표가 말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태양을 만들겠다고.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했다. 숨을 참았다. 옆 학생이 중얼거렸다. 그건 평가가 아니잖아요. 맞다. 평가가 아니었다. 모욕이었지. 스크린이 바뀌었다. ITER 참여국 지위. 한국 옵저버 어브저버. 권한. 자금 분담 참여. 설계 접근 제한. 발언권 제한. 기술 이전 불가. 옵저버. 돈만 내고 구경만 하라는 뜻이었다. 한국은 항의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득도 없었다. 반박도 없었다. 그럼요. 퇴장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입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교수가 칠판에 적었다. 서구의 방식 말로 증명. 한국의 방식 결과로 증명.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이 바뀌었다. 1995년 12월. 한국 독자 핵융합장치 개발 선언. 목표 12년 내 1억도 달성. 강의실이 술렁였다. 거부당한 직후 혼자 하겠다고. 세계는 또 웃었다. 당시 언론 헤드라인들이 떴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 정치적 쇼에 불과. 기술적 자살 행위. 하지만 한국은 반박하지 않았다. 교수가 말했다. 지적을 받아 적었다. 무모하다. 기록했다. 불가능하다. 기록했다. 실패할 것이다. 기록했다. 그리고 12년 뒤 칠판에 숫자가 적혔다. 2008년 KSTAR 가동 성공. 2024년 1억도 48초 유지. 세계 최고 기록. 깨달았다. 이건 실패담이 아니었다. 거부당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이건 복수였다. 말이 아닌 숫자로 한. 가장 위험한 건 적대가 아니라 무시다.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시를 기억했다. 노트에 적었다. 조롱 연료. 강의가 끝났다. 확신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무서울 거라고. 5번째 강의. 윌슨 교수는 사진 한 장을 띄웠다. 황량한 부지. 아무것도 없는 땅. 1996년 대전 대덕 연구단지. 퇴장 한 달 후 한국은 여기서 시작했다. 사진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건물도 장비도 연구원도. 경험 있는 연구진이 있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전부 처음이었다. 새로운 사진이 떴다. 20대 후반 연구원들. 평균 나이 28세. 핵융합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어떻게? 배우면서 만들었다. 교수가 칠판에 적었다. 12년 목표. 미국 30년. 유럽 40년. 일본 25년. 스크린에 국제 반응이 떴다. 무모하다. 불가능하다. 10년 안에 포기할 것. 한국은 반박했습니까? 아니다. 설명했습니까? 아니다. 그럼요. 만들기 시작했다. 연구 일지가 나타났다. 1996년 3월 부지 확보. 1996년 7월 설계 시작. 1997년 1월 첫 실패. 1997년 3월 두 번째 실패. 1997년 5월 세 번째 실패. 실패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당시 이렇게 생각했다. 역시 불가능하구나. 교수가 고백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기록이 떴다. 1997년 7월 실패 원인 174개 분석 완료. 1997년 9월 개선안 174개 적용. 1997년 11월 재실험. 실패를 숨긴 게 아니라 기록한 거네요. 옆 학생이 중얼거렸다. 맞다. 비웃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교수가 칠판에 적었다. 변명 0회. 반박 0회. 설득 0회. 실험 수천 회. 이건 오기가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다. 2008년 6월. KSTAR 첫 가동 성공. 예상 12년. 실제 12년 3개월. 12년. 정확히. 누군가 중얼거렸다. 조롱당한 나라는 많다. 하지만 조롱을 연료로 바꾸는 나라는 드물다. 노트에 적었다. 침묵 전략.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숫자로만 가능하다는 걸. 6번째 강의. 교수는 연구 일지를 펼쳤다. 오늘은 숫자가 아닌 사람 이야기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다. 연구실. 새벽 2시. 불 켜진 창문들. KSTAR 연구소. 2003년 6월 15일 오전 2시 47분. 이 사진을 찍은 건 내 동료였다. 그는 충격받았다. 새벽 3시인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루가 아니었다. 매일이었다. 데이터가 떴다. 평균 근무 시간 16시간. 주말 출근율 94%. 명절 출근율 78%.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다. 맞다. 정상이 아니었다. 이건 연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지. 실패 기록이 스크린을 채웠다. 초전도 자석 파손 43회. 플라즈마 제어 실패 127회. 진공 용기 균열 18회. 냉각 시스템 오류 89회. 외부에서는 역시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패 비용, 실패 데이터. 한국은 실패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앞당겼다. 앞당겼다고요? 내가 물었다. 그렇다. 가능한 모든 실패를 미리 경험했다. 시뮬레이션 실험 2847회. 가상 실패 시나리오 1923개. 오류 데이터베이스 47,891건. 교수가 칠판에 적었다. 서구 실패 회피 시간 지연. 한국 실패 가속 시간 압축. 실패할 수 있는 건 전부 미리 실패했다. 현실에서 실험할 때는 성공만 남았다. 이게 그래서 빠른 거구나. 옆 학생이 중얼거렸다. 맞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압축될 수 있다. 마지막 사진이 떴다. 한 연구원의 손. 상처투성이. 화상 자국. 이 사람은 6년간 집에 가지 않았다. 왜입니까? 조롱을 기억했으니까. 노트에 적었다. 속도 태도. 한국이 빠른 이유는 재능 때문이 아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를 무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났다. 상처 하나 없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7번째 강의. 윌슨 교수는 달력을 띄웠다. 2008년 6월 13일. KSTAR 첫 가동일. 12년 준비의 끝. 세계가 숨을 죽였다. 사진이 바뀌었다. 제어실. 수십 명의 연구원들. 그리고 해외 옵저버 48명.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왜 왔습니까? 내가 물었다.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공식적으로는 축하. 실제로는 실패 확인. 12년 전 조롱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보러 왔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확신했다. 실패할 거라고. 첫 시도에 성공한 나라는 없었으니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13일 오후 3시 27분. 카운트다운 시작. 화면 속 목소리가 들렸다. 10, 9, 8. 제어실의 긴장. 연구원들의 굳은 표정. 해외 옵저버들의 회의적인 시선. 5.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12년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3, 2, 1. 플라즈마 생성. 화면 속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10만 도, 20만 도, 50만 도, 100만 도. 계속 올라갔다. 500만 도, 1000만 도, 5000만 도. 제어실이 조용했다. 아무도 숨 쉬지 않았다. 8000만 도, 9000만 도, 9500만 도.
나는 손에 땀이 났다. 설마. 1억도 도달. 침묵. 폭발은 없었다. 제어 시스템은 안정적이었다. 온도는 유지됐다. 얼마나요? 0.3초. 0.3초요? 그렇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첫 시도에 1억도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펜을 놓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데이터가 떴다. 2008년 6월 14일 두 번째 실험. 1억도 0.5초 유지. 2008년 6월 15일 세 번째 실험. 1억도 0.7초 유지. 연속으로 성공했다고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다. 그렇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두 번은 운일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은 패턴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 실패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네요. 교수가 나를 바라봤다. 정확하다, 리드. 가능한 모든 실패는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성공뿐이었다. 마지막 사진이 떴다. 제어실. 해외 옵저버들의 표정. 충격. 경악. 그리고 공포. 그들은 실패를 보러 왔다. 하지만 성공을 목격했다. 칠판에 적혔다. 단 한 번의 성공 12년의 실패.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다. 실패를 전부 소진했을 뿐이다. 노트에 적었다. 성공 실패의 종착지. 이건 기적이 아니었다. 설계였다. 강의가 끝났다. 하지만 알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걸. 48초는 아직 남았으니까. 마지막 강의. 윌슨 교수는 그래프를 띄웠다. KSTAR 플라즈마 유지 시간 기록. 2008년 0.3초. 2010년 3.6초. 2016년 70초 1억도 미만. 2021년 30초 1억도. 2024년 48초 1억도. 0.3초에서 48초까지 16년. 한 학생이 중얼거렸다. 아니다. 기록만 보면 16년이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떴다. 실험 빈도 비교 2020년에서 2024년. 미국 연 12회. 일본 연 18회. 유럽 연 15회. 한국 연 47회. 거의 매주 실험했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분석. 다음 날 개선안 적용. 일주일 뒤 재실험. 교수가 칠판에 적었다. 속도 실험 사이클. 다른 나라들은 한 번 실험하는 동안 한국은 4번 실험했다. 숨을 들이켰다. 2024년 9월 한국은 기록을 깼다. 일본 최고 기록 30초. 한국 신기록 48초.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다. 온도 1억도 이상. 제어 안정적. 재현성 100%. 발전소 수준이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상용화 증명이다. 48초는 숫자가 아니었다. 칠판에 적혔다. 48초 선언. 우리가 기준이다. 마지막 사진이 떴다. 2024년 10월 KSTAR 연구소. 방문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목적 기술 협력 요청. 조롱했던 나라들이 배우러 왔다고요? 그렇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펜을 내려놓았다. 교수가 우리를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8초는 끝이 아니다. 침묵. 시작이다. 칠판에 모든 것을 지우고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성공한 국가는 많다. 하지만 기준을 다시 쓰는 국가는 드물다. 강의가 끝났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0명이 침묵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한국은 성공한 게 아니었다. 한국은 세계를 바꿨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